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연료절감률과 사고 감소율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연료절감이 몇 퍼센트 된다 하면 사고 감소율이 몇 퍼센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정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운수는 운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연료절감률과 사고 감소율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절감률과 사고 감소율, 국내의 기관들 발표된 자료, 논문 이런 것을 취합을 해보니까 연료절감률이 11%일 때 사고 감소율이 35%, 연료절감률이 3.9%일 때 22%, 연료절감률이 6%일 때 사고 감소율이 25%, 연료절감률이 6.1%일 때 35%, 연료절감률이 10%일 때 가해사고 29.6%, 피해사고 18.3%, 연료절감률이 16%였을 때 가해사고 55%, 피해사고 20%. 여기서 보시면 가해사고, 피해사고 이것을 두 개에 나누는 것은 영국 사례와 한국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사례 연료절감률 10%일 때 가해사고 29.6%, 그리고 피해사고 18.3%였습니다. 자, 연료절감률이 10%에서 16%로 늘어난 우리나라 대전광역시 사례를 보면 가해사고 55%, 피해사고 20%입니다. 이 두 개를 유추해 보시면 연료절감률이 올라가면 가해율은 크게 줄어든다. 그렇지만 피해사고는 그 가해사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자, 그러면 연료절감률을 높이면 가해사고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폭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절감률과 사고 감소율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느냐, 연료절감률, 사고 감소율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참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논문을 쓴다거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 경제운전 평가 결과 이 내용인데요. 차량 번호별, 노선별, 차종별, 개인별 경제운전 평가 결과입니다. 여기는 공회전 연료 사용량, 공회전 비율, 공회전 위반, 그리고 개인별 연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경제운전 쪽을 보면 차량 번호별로 보시면 여기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 한 대당 적게는 월간 8명, 많게는 31명이 운행합니다. 31명이 타는 차는 애비차입니다. 보통 보면 8명, 12명 이 정도 타고 있습니다. 한 대당. 왜 그럴까요? 본기사가 있고 또 스페어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운전자가 한 대당 많이 바뀌기 때문에 습관들이 다 제각각이죠. 제각각이니까 개인별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별 운전 능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종, 그리고 노선, 가중치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하고 차종 가중치를 주고 개인별 데이터를 뽑아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연비 순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종, 노선을 가중치를 줘버리면 자, 순수하게 운전자 능력 연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 능력 연비를 만들어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잘 타는 사람은 3.612를 탑니다. 루베당요 3.612. 제일 못하는 사람은 2.454입니다.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에서 차이 나는데 운행거리, 노선, 차량 번호가 고정된 차량도 있고 고정되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이쪽에 뛰다가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정상적인 차량에서 운전자 이름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총 데이터 수가 150건이면 150명의 운전기사를 일렬로 나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탔느냐? 의미가 없죠. 어떤 노선을 탔나? 의미가 없죠. 가중치를 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승무원이 6명 내지 31명이 운행을 했는데 대형, 중형, 저상 포함해서 평균 연비는 2.823입니다. 자, 2.823인데 수동 차량만, 대형 수동 차량만 했을 때 2.936입니다. 그래서 잘 타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 3.612에서 2.454 이것을 보시면 상당히 의미심장할 겁니다. 자, 운전 습관을 개선해서 회사 전체 차량의 연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점검한 결과로는 연비 향상 30%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30% 일어난 상황에서도 이거만큼 또 운전자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엄청나게 차이 나겠죠. 그런데 집단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운전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그 보기 전에 공회전 비율을 보면 시내버스에서 공회전 비율을 보면 12%, 13%, 12%, 10%, 13%, 16%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저상버스가 16% 나옵니다. 왜 저상버스가 16% 나올까요? 연료 사용량에 비해서 공회전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오토로 걸어뒀기 때문에. 오토로 걸어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내버스 쪽은 오토 기반의 오토입니다. 그래서 연료 사용량이 정량된다는 거예요. 전체 운행연비에서 오토기 때문에 수동차 대비해서 오토기 때문에 공회전 연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저가 10%고 중형차 그 다음에 보통은 12%가 되죠. 근데 이게 16%가 되죠. 그러면 수동 차량보다 오토 차량이 공회전 때 사용하는 연료량이 약 4%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량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다르게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한 4%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회전 위반 이것을 보면 3분을 줬습니다. 3분 이상이 지난 단계에서는 초 단위로 위반 횟수를 정합니다. 1초에 한 카운트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100km당 초 단위로 했을 때 위반이 있는데 100km 탈 때 24초 위반했다 하면 아주 작은 거죠. 개인별로 봤을 때 4.8초도 있습니다. 그런데 2132초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수하면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가 공회전 자체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로 깊이 있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연비가 25% 내지 30% 향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경제운전 평가 결과인데 안전운전 평가 결과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운전을 하면 우리가 100km당 브레이크를 몇 번 밟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보면 360회, 340회, 340회, 336회, 306회, 이렇게 300회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과속이라는 거 있죠. 과속. 그러면 70km든 80km든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 노선에 세팅을 해놨는데 100km 탈 동안 3.29초 위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초 위반했다. 상당히 과속을 안 하는 거죠. 초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0km 운행할 때 3.29초다. 2.39초다. 그럼 과속이 거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또 RPM 할게. 이거는 RPM2, RPM3, RPM4. 그러니까 속도대별로 RPM 영역을 정해줘서 그걸 위반했을 때 정하는 겁니다. 100km당 몇 번 위반했느냐. 1초 위반했느냐, 2초 위반했느냐. 그 변속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차량, 그 제일 위에 계신 분은 779초 위반했습니다. 그럼 534초도 있고, 602초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겁니다. 뭐, 안전운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 다른 회사 난폭 운전하는 데 가면 장난 아닙니다. 수천 카운트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과부하. 이 보면 과부하 1, 2, 3, 4, 5, 6이 있는데 시내버스들은 적재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RPM 대역에서 가속 페달을 많이 밟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이 운전자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운전을 잘못한 부분이 어딘지 바로 데이터를 볼 줄 알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RPM 1, 2, 3, 4, 5, 6단계 그 4단계 중에서 어느 쪽에서 바르냐. 차 섰을 때 푹 바른다 과에 1에 걸립니다. 또 2에도 걸리죠. 계속 푹 바른 게 아니고 스타트 할 때 건다. 또 달리고 있을 때 푹 바른다 하면 과부하 4, 5, 6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을 다 정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비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안전운전도 시켰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죠. 같이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보시죠. 그럼 연비 쪽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18년 4월부터 했습니다. 이 회사는 4월부터 했는데 4월에 연비가 2.3 그런데 2.7로 올라갔고 5월에 2.2인데 2.7로 올라갔고 6월에 2.2인데 2.6으로 올라갔고 7월에 2.1인데 2.4로 올라갔고 8월에 2.1인데 2.5로 올라갔습니다. 9월은 2.3인데 2.6 10월은 2.3인데 2.6 11월은 2.1인데 2.6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18년도 올라간 거예요. 자, 위에 올라간 연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19년도 4월은 2.8로 올라갔습니다. 자,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어떻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4월달 보시면 17년도 2.3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4월달은 2.7이고 19년도 4월달은 2.8이고 2000년도 4월달은 3.0입니다. 자, 연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숙련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생활화되고 일상적으로 몸에 익게 되면 전체적인 연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연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차이 많이 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연비 변화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안전운전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이거죠. 두 가지다. 경제운전, 안전운전을 같이 적용시켰을 때 연비 변화는 당연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고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 변화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6년도 보험료 합계금액이 2억 3,400입니다. 17년도 2억 9천입니다. 그럼 18년도에 1억 2,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차량 대수는 늘어났는데 줄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16년도는 54대가 2억 3,400이고 17년도는 56대가 2억 9천입니다. 그런데 18년도 61대인데 1억 2,400입니다. 19년도 64대인데 5,388만 원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4분의 1보다 더 많이 줄었죠. 그럼 상당히 유익한 정보예요. 자, 여기에서 밑에서 보시면, 중간에서 보시면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보험료율도 대인, 대물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경제운전, 안전운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운전만 해라 한다고 해서 경제운전이 되지 않고 경제운전만 해라고 해서 안전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면 이렇게 경제운전에도 큰 효과가 나오고 안전운전에도 큰 효과가 나온다는 것,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내 보세요. 난폭운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운전과 안전운전을 함께 컨트롤해낸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환경이나 사고율 이걸 감안하면 이 기름값 이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비용 엄청나게 세이브 시키는 겁니다. 뭐 이해하시는 분이 이해하실 거고, 단순하게 자기 기름값 또 이런 문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해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